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어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기온이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6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제 울긋불긋 식물들도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다음 달 초가 단풍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단풍이 다소 늦게 물들었는데요. 이 큰 일교차에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한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 시민단체는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기구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208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한 뒤 적자 보존을 이유로 7억 8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운송 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4억 1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것이니까 이 일을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특히 보조금 과다 청구 의혹 이외에 임원급여 과다 지급과 운송원가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기각해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운송원가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가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되돌려받은 보조금을 환급 환수하고 보조금 확정과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경주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민단체와 약속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한 그대로 처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각 시정 요구에 대한 내용이 뭔지 상세히 검토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로 확인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해 경주시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과 3일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2014년 2월 영일 신항만 주식회사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3일을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번 선석은 2009년 8월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다가 경쟁 입찰로 바뀌자 한진이 3번 선석의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가 요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의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과 영주, 예천, 군위 등 경북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지난해 대성청정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 단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년이 지나 대성청정에너지의 전 대표이사 68살 김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도시가스 공급 단가를 부풀려 요금을 인상시켰고 도내 30만 가구로부터 3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또 김 전 대표는 요금 산정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과 회계사에게 로비를 위해 회사 돈 1억 5천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재무팀장 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전 현직 임직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을 실제보다 낮춰 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피해를 본 도내 30만 가구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모두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또다시 공급 비용을 부풀릴 경우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업체를 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주민과 단체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엽니다.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 정문과 청와대 앞에서 피해 주민과 사회단체, 재경향후회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지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호소문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젊은 정치인 발굴 같은 공천 개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당 운영을 보면 인적 쇄신을 통한 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의원 10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경찰과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발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에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공당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경북도당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장주 전 경북부지사의 입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해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네. 일주일 안 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야. 법에 그렇다면 법에. 대구에서도 중앙당의 공식 공개 오디션을 거쳐 현역 의원이 있는 동구갑 새 당협위원장으로 뽑힌 유성걸 전 의원 입당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이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경쟁자 견제는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조국 사태 겪으면서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법 위반에는 가산점을 주고 공천 경쟁자는 일찌감치 차단에 나서면서 공천 개혁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내 73개 수능 시험장과 12개 예비 시험장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합니다. 특히 지진이 난 경주, 포항, 상주 지역 28개 시험장은 교육부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경북에서 연이은 지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변형 등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등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펼쳤습니다. 포항시의 과도한 용역 발주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따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가 최근 3년간 발주한 2천만 원 이상 용역 실태를 분석했더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복으로 발주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 용역 결과물은 남아있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한 용역은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도 못하고 관리도 부실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일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용역은 특정 업체에 집중됐는데 포항시는 정보통신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반 가격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소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름만 있는 위원회도 문제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는 조례만 있고 수년째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위원회는 현재 128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하고 정종식 의원은 올 1월부터 5년간 특정 통신사와 연간 34억 원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계약해 경쟁 입찰로 예산을 절감한 창원시와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IT 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포항시는 KT가 장비 지원과 본청, 양구청 간 망통합 등으로 5년간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법적 문제로 당장 해약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도재단이 국민 5,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 독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 56.7%인 3,100여 명이 민족 자존의 섬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탈 야욕이 34%, 동해의 외로운 섬 4.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가 35.2%,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가 15.2%, 남북 협력을 통한 일본의 거짓 주장 등이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에 농기계 안전 사고가 집중돼 당국이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6,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사망자는 10월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사고의 74%는 전도와 추락이었고 사고 농기계의 절반은 경운기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농기계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기계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인데 당국은 사전 장비 점검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6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제 울긋불긋 식물들도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다음 달 초가 단풍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단풍이 다소 늦게 물들었는데요. 이 큰 일교차에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한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